자연치아 하나에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 임플란트가 고가의 치료라 좀 쉽게 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었죠. 그런데 요즘은 가격이 아주 많이 내려갔습니다. 3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한번 심은 임플란트, 다들 평생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이런 임플란트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맨 김정기입니다. 임플란트 하면 나이 드신 분들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대부분일 텐데요. 요즘은 20, 30대도 임플란트를 꽤나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연치아 하나에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이러한 소중한 자연치아를 영구치 결손, 외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면 불가피하게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임플란트를 잘 고르고 오래 쓰는 팁까지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임플란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치아 뿌리처럼 잇몸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나사 부위와요,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 크라운 부분이 있고요, 임플란트 나사와 크라운을 연결하는 지대주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절차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 나사를 잇몸 속에 심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벽에 드릴로 나사를 박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지만 이때 생기는 통증을 없애기 위해 미리 해당 부위에 국소 맞춤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나사가 심겨졌으면 그 위에 치유 지대주라는 임시 뚜껑을 끼우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임시 뚜껑은 크라운을 끼우기 전까지 잠깐 덮어두는 건데요. 이걸 덮어두지 않으면 임플란트 나사 윗부분을 잇몸 살이 덮어버려서 나중에 임플란트가 어디에 심겨졌는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임플란트 나사가 잇몸뼈와 충분히 붙은 게 확인되면 입속을 디지털 장비로 스캔해서 환자의 임플란트 나사와 그 주변의 구강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기공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거기에 맞는 지대주와 크라운이 기공소에서 만들어져 오면 임시 뚜껑을 제거하고 지대주와 크라운을 환자분의 잇몸뼈 안에 있는 임플란트 나사에 연결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성장기는요, 치아가 있는 턱 성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임플란트 위치가 어렸을 때 심었던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 심게 되어 심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정상적인 저작 기능을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치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가급적 자연치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담당 치과 의사와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만 19세 전인데 정말 불가피하게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치과에서 꼭 수완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서 악골 성장이 완료되었는지, 즉 성장판이 닫혔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0, 30대는 사실 젊은 나이에 무조건 자연치아를 살리는 치료를 하는 게 당연히 좋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때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내가 20, 30대 성인 교정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0, 30대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보통 많아야 한두 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임플란트와 인접한 자연치와의 상호 간의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는 한번 심어 놓으면 교정 치료를 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따라서 교정 치료를 하기 전에 임플란트를 심는다면 교정 중에는 임플란트 주변 치아들만 교정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접한 자연치아와 임플란트의 배열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공간에 정 가운데 위치해야 되는데 교정 치료가 끝날 때쯤에 임플란트가 이상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 치료를 계획한다면 교정 치료가 끝날 때쯤 임플란트를 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40대는 치주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연령대인데요. 치아 자체가 아닌 치아 주변을 둘러싼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잇몸뼈가 조금씩 녹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이런 경우 염증으로 녹은 잇몸뼈를 제거해야 임플란트 나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도 두껍고 그리고 또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뼈 이식을 좀 잘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잇몸뼈가 약할 때 최대한 잇몸뼈와 빠르게 생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 60대에 임플란트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부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간, 신장질환, 그리고 골다공증 이것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셔서 관리 차원에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환이 약을 복용하면서 잘 관리되는 상태라면 임플란트 치료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꼭 담당 치과 의사에게 알려주셔야 안전하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골다공증의 경우 비스포스폰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약을 오랜 기간 복용했거나 주사를 맞았다면 일정 기간 이상 약물 복용을 중단하시고 약효가 사라졌다고 판단됐을 때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 전에 담당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의과 선생님에게 골다공증 약의 일시적 중단이나 대체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시술했다가 엠론즈라는 골괴단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다가 잇몸뼈가 광범위하게 소실되는 정말 무서운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상당히 안전하게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합니다. 뼈 상태가 안 좋은 환자분들도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를 사용해서 잇몸뼈가 건전한 부위에만 간단히 무절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고르식을 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길이가 짧은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수술 시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수술 시간도 단축해서 환자분께서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70대도 가능합니다. 70대 이상이시면 50, 60대에 말씀드렸던 전신질환도 있으면서 거기에 관절 건강이 나빠져서 거동이 어렵거나 또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특히 치매를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칫솔질을 직접 하는 게 어려워서 여러 개의 치아를 한 번에 상실해서 오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치매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 치아의 불편감이나 이런 건 다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치매를 겪은 분이 임플란트 대신 틀니를 한다면 적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고요. 또 틀니를 빼놨을 때 치아가 없어서 허하기 때문에 치아를 다 잃었다는 상실감이 좀 크게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환자분들의 전신질환 여부나 잇몸뼈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임플란트 치료를 권장해드리는 편입니다. 실제 치매 환자들도 치료를 꽤나 덤덤하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다만 환자분이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잇몸뼈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2개 정도로 최소로만 식립하고 그 위에 임플란트를 걸어서 쓰는 임플란트 틀니도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이 임플란트가 고가의 치료라 비용 때문에 비용 차이를 주된 기준으로 보시고 치과를 고를 때도 있는데 이것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200에서 300만 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걸 아시나요? 그때는 임플란트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었죠. 그런데 요즘은 가격이 아주 많이 내려갔습니다. 비용만 보면 하나에 3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크라운 치료보다 더 저렴한 거죠. 임플란트가 치아를 상실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진 건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임플란트는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르게 20, 30년 이상 내 몸속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 기준을 비용에 두는 것은 정말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번 심은 임플란트, 다들 평생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이런 임플란트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음식물 끼미 있습니다. 요즘은 환자 맞춤형 지대줄을 사용해서 최대한 음식물을 덜 끼게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아예 안 끼게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방법으로 이를 좀 해결해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그 사이에 낀 음식물을 빼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매번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 치료한 치과에 문의하셔서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 사이에 뜨는 틈을 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셀린 에딩이라는 별도의 기공 작업을 통해서 음식물이 끼는 부분의 임플란트 크라운을 두툼하게 보강하는 겁니다. 다만 이 기공 작업은 당일에 바로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서 환자분의 임플란트 크라운 부분만 2, 3일 정도 치과에 두고 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나 치면세균막을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세균이 증식해서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 그리고 워터픽 같은 구강 세정기를 잘 사용해서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를 깨끗하게 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 검진을 통해서 치과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임플란트 파절, 풀림 이런 것들인데요. 오래 쓰다 보면 임플란트 크라운이 깨지거나 조금 흔들리는 걸 느끼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크라운이 조금 깨진 거라면 대부분 크게 상관없지만 안쪽까지 균열이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꼭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 크라운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그쪽으로 씹는 걸 멈추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치과에 내원해서 안쪽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크라운을 끼우고 나서 치료가 끝난 게 아닌데요.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면
다시 치과 가기가 정말 싫지만 일주일, 한 달, 세 달, 6달,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치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네 번째 검진을 갔는데 그때까지 담당하는 치과 원장님이 한 번도 교합지로 교합 체크를 하지 않거나 임플란트 내부에 있는 속나사가 혹시 조금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 교합이나 나사 풀림이 없는지 한번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2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연결된 경우에는 나사 풀림이 덜하지만 한 개의 임플란트만 심은 경우는 교합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임플란트 내부에 있는 속나사가 시간이 지나서 풀리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이를 점검차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용 중에 뭔가 씹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자신의 감을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 치료받았던 치과에 전화를 하시거나 가까운 치과에 가서 점검을 받으세요. 대부분의 경우 임플란트 속나사가 풀린 거라 치과에서 간단한 처치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를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치료인 만큼 나의 치아 상태, 나이대별 치아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아서 건강한 치아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강 구조가 다른 만큼 나에게 맞는 치과 치료를 위해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치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고 또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인풋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풋맨의 김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